17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숙제 안 한 사람? 다음 좀 나왔어요. 뭐 민재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야? 왜 안 했어? 응? 대수가 먼저지 기하가 먼저니? 대수가 우선이지? 물론 둘 다 해야 되겠지만. 윤진 왜? 안 풀려요. 응? 안 풀려요. 그럼 일찍 오라고 했잖아 선생님한테. 일찍 올 수가 없는데. 5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는 시간이 30분이라도 일찍 오면 되지. 지금 목요일마다 청소예요. 뭐가 또 목요일마다 또 청소야? 아니 청소는 그럼 내일 와. 내일. 학교 끝나고 안 풀린다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왜 안 했어? 저한테 불 가져야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질문 다시 받아보도록 하고 170페이지부터 한 문제 정도씩만 안 푼 것들 다시 풀어볼게요. 875번 보세요. 했지 않아요? 875번 했어? 그럼 874번 보세요. 첫 장부터 n까지 합이 n번째 항까지 합이 n제곱 더하기 k입니다. 자, 칠판 봐. 어떤 수열인지 이 수열의 이름을 내가 AN이라고 해볼게. 칠판 A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이게 SN을 말하는 거지. 맞아? 우리 기말고사 보도록 생각하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원칙이지만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 n에 대한 2차식 거기다가 상수한 거 없어. 그럼 이차항 개수가 얼마지? 1. 그럼 공차는 얼마로 봐야 돼? 공차 2. 2차항 개수의 2배가 이 모양에 어울리는 등차 수열의 공차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그 다음 첫째 항 이용해가지고 일반항 완성시킬 건데 첫째 항은 S1이 첫째 항이야. 1항까지의 합이 곧 첫째이니까 1항. S1이 얼마지? 1 플러스 K. 1 넣었을 때 나오는 S1이 1 더하기 K야. 그 1 더하기 K가 첫째 항. 그럼 여기다가도 1 넣었을 때 1 더하기 K가 나오려면 이렇게 식이 잡히면 되겠지. 그래서 공차는 2가 맞고 실제로 1 넣었을 때의 첫 장이 K 더하기 1이 나오기 위해서 뒤에다가 K-1만 더해주면 일반항이 끝난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적느라고 이렇게 몇 초 걸렸지만 선생님이 혼자 푼다거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혼자 풀고 있을 때는 그냥 보자마자 거의 5초, 10초 내에 답이 나와야 돼. 외울 거니까. 두 번째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
윤지가 모른다고 했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 외웠는데 안 풀리는 거였는지 아니면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안 풀린다고 한 건지 모르겠고, 우리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 지금 숙제를 안 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지금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외우는 거부터. 여기를 봐.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번에 이 합을 나타내는 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해볼게. 같은 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서로 다른 수열 가지고 N항까지 합을 구한 건데 얘도 AN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 이름을 BN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BN도 구할 때 2차식이야.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어. 상수항이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상수항이 있는 게 좀 아쉬워. 이럴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BN을 구하는 과정은 상수항이 있지만 상수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질 봐봐. 상수항이 없는 거야 지금. 일반항 구할 때까지 상수항은 없다 생각해. 그럼 2차 함계수 얼마니까? 2니까 공차 얼마? 4. S1이 얼마니? S1이 마이너스 1이죠. 4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반항 구할 때까지는 상수항이 없는 겁니다. 그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하면 여기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항부터만 써야 되는 식이라고 적어주면 돼. 외우라고. SN이 2차식일 때, 특히 상수항이 없을 때는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 2차 개수의 2배가 공차. 첫째 항 찾고 싶으면 1만 넣어주면 첫째 항 나온다. 그거 가지고 찾으면 돼. 그리고 외워주면 돼. 2차식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을 때 n번째 항 찾는 동안만큼은 아까 상수항이 없을 때 구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 상수항은 없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항만 여기다가 1 넣어서 이제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1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적은 내용을 선생님한테 만약에 질문한다고 한다면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못 외웠다고 말해야지. 이게 뭐 지금 뭐 이유, 내가 뭐 이유를 말했냐?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이유가 뭐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해서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물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건 이미 겨울방학 때 증명을 했어. 근데 뭘 또 보여줘? 증명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외우라고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못 푸는 이유가 외우지 못한 거면 외우면 돼. 근데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가 왜 나와, 이 문제가. 외워서 풀라고 했던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윤지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왜 찾았네? 이때 질문. 그렇게 구한 수열의 10번째 항끼리 같다. 10번째 항. 그럼 이 녀석의 10번째는 10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10 넣고 계산하면 19 더하기 K죠. 이 수열의 10번째 항은 10 넣으면 되는 거지. 10은 2 이상의 수열이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10 넣어주면 40 빼기 5니까 35랑 같은 거. 그렇게 해서 K값 찾으면 되는 문제. 선생님은 문제 들보고 A에 B에로 했는데 문제가 아예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이용할 때 구해야 되는 일반항을 AN, 이 녀석의 일반항을 BN이라고 노라고 했었구나. 말이 안 나온 줄 알고 선생님 마음대로 A에 BN이라고 부른 건데 문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거네.
자, 넘겨보세요. 자, 879번 간다. 879번 보세요. 첫째가 얼마? 6. 공비 얼마? 그럼 이 등비 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적어야 되지? 6 곱하기 4분의 1에 n-1 제곱. 한 번만 더 말할게.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사람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외우지 않았어요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첫째로 공비 알려줬는데 일반을 못 찾아. 못 외운 거잖아. 못 외운 거. 외울 거 외워가면서 수학 문제 공부하는 거야. 점수 올리려면 100점을 받고 싶으면 진짜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모든 문제들을 다 외우면 돼. 그럼 100점 나와. 100점 좀 오반가? 최소한 90점 이상은 나올걸? 선생님이랑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문제가 학교 내신에 나올 테니까 그런 문제 빼고 최대한 많이 외우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 저게 AN이야. 계속 가볼게. 그런데 그 다음이 AEN-1에 대해 AEN-, AN도 찾아야 돼. AEN-를 왜 못 찾아?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자리에 EN-를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EN-1 넣어줄 거니까 EN-2 이렇게 되겠지. 이때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수업한 게 있지. 이거 꼭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n번점, 등비수열의 n번점 구하는 방법이 이건가? 이게 제일 등비수열의 n번점을 나타내는 제일 예쁜 모양 같거든. 그래서 얘를 맘만 먹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맞아. 잘 들어? 하지만 굳이 이 녀석을 만들어 놨는데 얘를 꼭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는 노력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질문이 뭐야? 이 녀석이 뭐? 첫째야. 첫째양 찾으러 갈까? 첫째양 찾고 싶으면 n제를 보내면 돼? 첫째는 n제를 보내면 되니? 1 넣어주면 돼. 둘째양 찾고 싶으면 n에다 2 넣어주면 되고 셋째양 찾고 싶으면 n에다 3 넣으면 돼. 그래서 n에다 1 넣으면 돼. 1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1 넣으면 요거 4분의 1이 0.5니까 1 돼서 6밖에 안 남게 되겠지. 그 다음 공비는 좀 외우자. 등비수열의 공비는 얘들아 n제곱 아래 붙어있는 녀석이거든. 선생님 말 똑바로 들어. n제곱 아래 붙어있는 거야. n제곱 아래 붙어있는 거니까 이거야? 아니야. n이라고 하는 녀석 앞에 붙어있는 거야. 이게 공비가 되는 거죠. n 아래 붙어있는 게 공비였던 것처럼 n 아래 붙어있는 이 녀석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짜증내는 거 아니다. 외울 거 외우라고. 외울 거 외워. 그럼 그냥 이렇게 그냥 답이 그냥 뚝뚝뚝뚝 나오는 거잖아. 뚝뚝뚝뚝. 네, 넘겨보세요. 자, 여기 한번 풀어볼까, 이제? 886번 한번 풀어봐야 돼. 886번. 880, 이게 뭐야, 왜? 879번이구나. 886번 한번 풀어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준 정보는 두 개지. 방정식 두 개야. 방정식 두 개야. 그런데 이대로만 하기에는 문제 안 풀리죠. 방정식 꼴랑 등식을 두 개 알려놓고 문자가 몇 개인 줄 알아? 문자가 6개야. A1, 문자가 몇 개야? 5개구나. A1, A2, A3, A4, A5. 방정식 두 개의 변수가 5개입니다. 당연히 안 풀리죠. 하지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맘만 먹으면 등차는 A1과 D 가지고 등비 수열은 A1과 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A1하고 얼마 가지고 표현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볼게. 시작하자. A1 두 번째 항은 A1 얼 세 번째 항은 A1 얼 제곱 세 번째 항은 A1 얼 제곱 네 번째 항 A1 얼 세제곱 다섯 번째 항 A1 얼 네제곱.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졌지? 방정식 두 개인데 문자도 두 개잖아. A1하고 얼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이거 등비 수열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보통 나눗셈으로 많이 풀린다고 얘기했었지?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수열 자체가 덧셈-뺄셈으로 만들어진 수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을 풀린다면 잘 기억할래? 등비 수열은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등비 수열을 가지고 만들어낸 연립방정식들은 보통 나눗셈이나 곱셈을 통해서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더 적을게. 나눈다는 의미 보기 편하게 이걸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좌변은 좌변끼리 나눈 거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눈 거. 그럼 나눠볼까? A1, A1 모든 항에 A1 있으니까 분모와 분자에 A1 다 날릴 수 있는 거 맞겠네. 그지? 그리고 또 약분되는 거 보이는데 안 보일까? 한 번 더 적어볼까? 적어볼게. 1 더하기 얼 더하기 얼 제곱분의 분자가 얼 2개, 3개, 4개거든. 2개, 3개, 4개도 묶을 수 있죠. 2개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1 얼 제곱으로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A만 약분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얼 더하기 얼 제곱도 약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14분의 56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이것도 약분하면 결국 얼 제곱이 4니까 얼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데 얼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얼은 2. 얘들아 계산하자. 7번 봐. A1까지 찾아갈게. 연립방정식과 얼값 찾았으면 A1도 찾을 수 있잖아. 7번 얼이 2야. 그럼 이거 2A1 얼이 2야. 이거 4A1 A1, 2A1, 4A1 합치면 7A1 7A1이 14니까 A1도 2라는 걸 알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 일반항 구해놓으면 손해볼 일 없다고. 그럼 A에는 첫째 항 2 공비 2인 등비 수열. 근데 이렇게 적는 친구들은 하수. 이거 하수. 이게 훨씬 더 예쁜 거야. 꼭 첫째 항하고 공비 알아보겠다고 이 모양에만 틀에 박혀있는 친구들 수열 공부하는 방법 잘못된 거야. 이런 모양이면 좀 어떠냐? 실판 볼래? 얘들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첫째 항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아니 꼭 첫째 항 자리에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맞게 적어야지만 첫째 항이 2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가 1 넣어주면 되잖아. 첫째 항이라는 건 1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그 다음 공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맨날 공비라고 하는 거 하수잖아. 공비가 뭐야? 아까 말했지. n제곱 안에 붙어 있는 게 공비라고.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았어. 886번 계속 가볼게. 이때 첫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야. 그럼 첫째 항 1 넣어주면 돼. 셋째 항 3 넣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 5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 더한 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먼저 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885번 진행해봐. 이거 필기 먼저 하시고 필기 꼼꼼하게 하고 제발 뭐 이 단어만 하는 얘기겠냐. 매 단원 모든 파트를 공부할 때마다 다 외울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외울 생각으로. 공식은 물론 문제를 푸는 방법조차도 가능하다면 다 외우는 게 공부야. 수학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1학년 때부터 하던 얘기잖아. 자, 그만. 이것도 봐봐. 이 문제대로만 하면 방정식 한 개 알려준 거거든? 방정식 한 개야. 등식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등식에 사용되는 문자가 20개나 있지 않아? A1, A2 해서 A10. 분자 쪽엔 A11부터 A20까지. 변수로만 따지면 20개나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랬지? 등비수열은 첫 항과 공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누구냐? A1이네. A11은 A1에 공비 10번 더 곱한 게 11번째였잖아. 그래서 A1이 약분돼. 어레이 10제곱 나가. 얘만 어레이 10제곱이야? 얘만 항 10개 차이야? 얘도 항 10개 차이야? 얘도 항 10개 차이야? 등비 수열은 항 개수 차이가 공비의 개수 차이지. 등차 수열은 항 개수 차이가 공차의 차이였던 것처럼 등비 수열은 공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얘만 어레이 10제곱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어레이 10제곱. 그럼 어레이 10제곱이 몇 개 더해져 있는 거죠? 하면은 10개 더해져 있는 거죠? 얘도 어레이 10제곱, 얘도 어레이 10제곱, 어레이 10제곱, 어레이 10제곱, 얘마저도 어레이 10제곱. A1부터 A10까지는 개수가 10개니까 결국 좌변은 어레이 10제곱을 10번 더한 게 되는 거겠네. 그게 30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 어레이 10제곱이 3이라는 거. 그리고 등차나 등비 쪽의 문제를 최소한 시험을 보기 위한 정도까지 공부를 한 학생이 맞다면 이거 바보같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잘못된 게 아니야. 맞긴 맞아. 맞긴 맞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계산을 하겠죠. 틀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맞다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압도적으로 많지, 이걸 끝끝내 거듭 제곱근이나 지수의 모양까지 동원해서 풀길 바라는 문제 적어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동안은 없었어.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저대로 냅두면 돼. 그럼 질문. A10분의 A30 찾는 거네. 한개수 20개 차이잖아. 20개 차이가 이게 뭐야? 어레이 20제곱 되겠죠.
불러줘. 이게 A1 곱하기 얼의 9제곱. 이게 A1 곱하기 얼의 29제곱. A1 약분하고 얼 개수에 있는 것만큼 약분시키면 20개만 남겨야 되겠네.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10제곱한 게 3이니까 20제곱한 건 10제곱의 제곱 말하는 거라서 9라고 말하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좋은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1등급이 없을걸? 100점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좀만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외울 거 외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들 복습하면서 더 열심히 풀어왔으면 하는데 가은 친구들이라도 더 열심히 넘겨봐. 응? 또 가자 우리 887번 좀만 더 고민해볼래 얘들아? 887번? 뒤쪽에 한 문제 더 해줄 줄 알았으면 한 문제만 풀 걸 그랬네. 887번 풀어봐야 돼. 이제 따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진짜? 선생님 풀어줬어요. 혹시 선생님이 선택하는 문제가 민재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를 건너뛰고 있는 거라면 질문해. 그래서 민재 숙제해왔으니까. 자 가자. 불러줘. 이것도 방정식 하나야.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면 문자가 3개가 되는 거야. 이것도 방정식 하나에 문자 3개 되는 거고 3, 5, 7, 4, 6, 8 겹치는 것도 없네. 그럼 방정식 2개의 문자가 6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대로는 못 풀어.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질판 그냥 기본 원리대로 가는 거야. 이거 A 아래 제곱 A 아래 세제곱 4제곱 A 아래 6제곱 그러면 암산되기 A니까 첫째 항은 3번 공비는 2개, 4개, 6개거든 2개, 4개, 6개면 합쳐서 몇 개야? 12개 좌변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하자. 이거 한 방에 거듭적으로 묶을 수 있는 몇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세제곱. 그래서 A1 얼의 4제곱에 전체 세제곱으로 묶어도 되는 거지. 그걸 전개했을 때 A1 3개, 얼 12개로 바뀌는 게 맞을 테니까 그게 120.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1 얼 4제곱이 5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곱한 게 12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이거 몇 번장이지? 5번장. 얘들아 이대로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떤 수열의 5번장이 5라는 것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5번장 말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걸
수열의 어떤 정도 수준이 최대치로 높아져서 뭔가 고인물처럼 멋들어지게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지. 자,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지? 그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간격도 같아. 그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을 등비 중앙으로 볼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곱한 건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랑 같다는. 이게 등비 중앙의 특징 아니야? 등비 중앙을 제곱한 결과는 양 옆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건 다섯 번째 항의 제곱. 다섯 번째 항의 제곱에 다섯 번째 항 하나 더 추가할 거니까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이 125니까 다섯 번째 항이 5.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풀이는 맞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 거야. 기본만 잘해도 풀 수 있어. 진짜 기본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야지만 풀리는 문제였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안 해. 이런 내용으로 풀리는 문제일 거라면 기본으로도 얼마든지 풀려. 안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죠. 일단 요거 하나 세이브해 두자. 뭐 이걸 세이브하든 뭐가 됐든 간에 암산 갈 거야. 이거 A1 곱하기 어뢰 다섯 제곱 A1 곱하기 어뢰 세 제곱 A1 곱하기 어뢰 일곱 제곱 맞습니까? 그럼 먼저 누구 약분 가능하지? A1 약분 가능해. 어른 몇 개씩 약분 가능해. 여기 어리 제일 적은 게 누구지? 3개짜리 맞아? 그럼 3개씩은 약분할 수 있는 거 맞니? 암산으로 잘 생각해. A1 다 나왔어. 약분돼서. 그럼 분모 속에 A1 몇 개 남았지? 아니, 얼 몇 개 남았어? 2개. 여기는 뭐 남았지? 다 약분되고 A1도 약분되고 공비 3개도 다 약분됐어. 1밖에 안 남았을걸? 여기는 공비 7개 중에 얘 때문에 3개 약분할 거니까 4개 남아있겠지. 그게 6분의 13. 그럼 이제 4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 우리 4차 방정식 풀어가자. 계산할게. 6얼의 4제곱 13얼 제곱 미리 넘기는 것까지 암산 가능. 그럼 13R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은 0. 고1 때 배웠던 보기차 방정식이지? 일단 2차식처럼 한번 진행해 볼게. 2차식. 선생님 도와줄래? 인수는 어떻게 되니? 3, 3, 3은 9에다가 2는 3, 2, 3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3얼 제곱에 2얼 제곱 여기는 2에다가 3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9얼 제곱에 마이너스 4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3얼 제곱. 따라서 가자. 얼 제곱이 누구이거나 얼 제곱이 누구이거나 3분의 2이거나 아니면 얼 제곱이 누가 되면 돼?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뭐 어쩌라는. 아 얘들아 조금 더 범위를 좁힐 수 있겠네. 공비가 1보다 커야 된대. 공비가 1보다 크면 제곱한 것도 1보다 어때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세이브 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에다가 공비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봐. 아마 이것도 선생님이 장담은 아니야. 이거 가지고 얘들아 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 이렇게 할 이유 웬만하면 없을 거야.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 아 거기다 1보다 뜯어냈지. 그럼 마이너스 빼야겠네. 만 먹으면 공비를 구할 수도 있어. 만만 먹으면 공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공비까지 끝까지 더하는 친구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저 수열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끝나. 그런 것들까지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지금 이 문제가 이걸 필요로 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쨌든 가자.
그럼 뭐 해야 되냐? 일단 뭐 묻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립해서 풀어볼까? 공비를 제곱하기 2분의 3이니까 공비 4제곱한 건 4분의 9가 되겠구나. 4분의 9, 4분의 9, 4분의 9 이렇게 또 암산하면 돼. 4분의 9 넘기면 9분의 4, 9분의 4니까 9분의 20. 첫째는 9분의 20이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게. 선생님 계산 실수한 거 아니지? 4분의 9, 9분의 4, 9분의 20 맞는 것 같아. 그럼 887 질문 가볼게. 887 몇 번째 물어봤지? 9번째 물어봤죠? 그래서 9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8번. 그럼 얼마에다가? 9분의 20에다가 얼 8제곱은 얼 제곱을 몇 번 하는 거지? 얼 제곱을 4번 하는 거. 4번 하는 거 몇 분의? 16분의 81.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게 기본이야. 근데 또 고인물의 풀이 보여줘? 질문한 게 몇 번장이지? 9번장이지? 잘 봐. 그런데 우리 아까 첫 번째 중에서 몇 번장 찾아놨어? 5번장 찾아서 맞아? 그럼 5번장이 얼마였지? 5번장에서 묻고 있는 9번장 가려면 몇 항 건너뛰어야 되죠? 등비수열에서 항 4개 건너뛰려면 공비 몇 번 더 곱하면 돼. 그래서 9번장은 이렇게 기본을 지켜도 되지만 우리가 구해놨던 5번째 항에다가 공비 4번 더 곱해주면 돼. 그게 9번째야. 그러니까 5에다가 공비의 4제곱이었던 공비의 4제곱이니까 4분의 9만 하는 건가? 5에다가 4분의 9 곱한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습니까? 하지만 그런 효과적인 풀이를 당장 시험 볼 때 떠올리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이거하고 이거 직접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필기하시고 891 필기 먼저 하고 891번 시작해요. 모든 항의 양수 로그 3의 세 번째 항이 4분의 7 로그 3의 8번째 항이 3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수업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891번 문제 풀고 싶으면 뭘 찾아야 돼? AN 찾아야겠네. AN. AN을 찾아야 마지막 줄에 있는 부등식을 해결하겠네. AN 해결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겠네요. AN은 등비수열이고 모든 항이 양수네.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당연히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였다는 얘기겠네. 그래야 항상 양의 값들만 나오게 될 테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여러분들한테 완전 기본풀이 보여줄 거야. 기본풀이.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이 문제를 기본풀이 말고 정말 수열을 잘하는 사람처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보여.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자, 가. 쌤이 말하는 기본. 등비수열의 항이라면 세 번째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A1 얼 제곱이 자 로그 계산해볼래? 3의 4분의 7제곱 몇 번째야? 8번째야. A1 공비 7번 거듭 제곱한 게 8번째인데 그건 3의 세제곱
27인데 꼬라지가 지수계산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냅둘래. 됐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지금 만들어진 식을? 지금 만들어진 식을 뭐라 불러? 변수 2개짜리? 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만들어진 거야. A1과 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등기수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은 보통 나눗셈 가지고 많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눌 거예요. 아, 이거 먼저 적을 걸. 선생님 그냥 말로 할게. 얘들아, 이렇게 나눴는데 선생님 좀 이따 적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분모, 요걸 분자. 그럼 우변도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가 되게 할 거다. 그럼 이게 분모, 이게 분자면 좌변 나눴을 때 뭐만 남지? 네, 5째로 남아. 그럼 우변도 이거를 얘로 나눌 거니까 미치 같은 지수끼리 나눌 때 지수끼리 뭐 하더라? 빼잖아. 그럼 3에 몇 빼기 몇? 3 빼기 4분의 7. 3. 그럼 통분하면 4분의 12에서 4분의 7 빼는 거 맞아? 그럼 얼마야? 맞아요? 그 양변을 몇 제곱만 해주면? 5분의 1 제곱만 해주면 공비 구할 수 있겠네. 5분의 1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3에 4분의 1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4제곱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A1 찾으러 가야 우리 연립방정식 풀고 있었잖아. 공비만 찾고 싶은 거 아니었어. 맞아. A1 찾으러 가야지. 가! 이것도 암산 해봐. 요거 가져갈게. 어리 3의 4분의 1이면 이거 제곱하면 3의 뭐지? 3의 2분의 1 되는 거 맞아? 3의 2분의 1 그럼 A1 거스면 3의 2분의 1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니? 그럼 3의 4분의 7 제곱을 3의 2, 아니 괜히 이거 약분하지 말자. 3의 4분의 2야. 3의 4분의 2가 나눗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4분의 7에서 얼마를? 4분의 2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첫째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4분의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얘들아. 지금 이거 여기다 대입했을 때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누구냐? 3의 4분의 1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분의 2 제곱. 그게 3의 4분의 7 제곱 되는 거니까 A1 찾고 싶으면 양변을 3의 4분의 2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래서 위치 같은 지수끼리 계산할 때 지수끼리 빼서 계산했던 거. 그걸 암산으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좀 제발 선생님 따라 합시다. A는 구해놓을게. 첫째 3의 4분의 5 곱하기 공비 3의 4분의 1제곱에 n-1제곱 이렇게 쓰게 유수열이었던 거죠. 숫자는 꽤나 그지 같네. 그지 같은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첫째랑 공비가 그지 같은데 뭐 10도 그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지 같은 수지만 수 맞잖아. 이거 4제곱근 4 4제곱근 3 이거는 4제곱근 3의 5 4제곱근 243 어쨌든 무리수긴 하지만 깔끔하게 나올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An을 찾았어. 뭘 물어보는 문제였어? 891번. 그럼 맞아. 그랬었지. An이 27보다는 크고 24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가자. 3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에 n-1제곱이 27, 243. 그럼 딱 떠올라야 되는 건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지수부등식. 왼쪽 변, 중간 변, 오른쪽 변 맘만 먹으면 밑 3으로 다 바꾸는 게 가능해. 밑 3으로 통일하지 못해. 3의 세제곱. 암산할 거야. 이거 3의 몇 제곱이지? 3의 얘들 이거 3의 몇 제곱이야? 저 3의 몇 제곱이야?
3에 뭐라고? 선생님 질문이 지금 너무 허접해서 대답 못하고 있는 거냐? 3에 4분의 n-1 제곱 맞지?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도 밑이 3이네? 밑이 같은 지름끼리 더할 때, 곱할 때는 지름끼리 뭐해라? 더해라. 그럼 3에 4분의 n-1에다가 5 더할 거니까 n 플러스 4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243은 3에 5제곱 밑 같게 만들었어. 근데 그 같은 밑이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n 더하기 4가 3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암산할게요. 그래서 n은 4 넘기면 12, 4 넘기면 20, 12, 20 그리고 4 이항하면 12에서 4 뺄 거니까 8보다는 커야 된다. 20에서 4 뺄 거니까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A는 무슨 수? 자연수. 그럼 9부터 15까지. 묻는 문제야. 개수. 9부터 15면 몇 개인데? 7개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들게 해주세요. 한 문제만 더 보시죠. 892번. 들기 천천히 하시고 89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그리고 지금 세 칼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서 풀이 과정이 상상이 되거든? 상상이 될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세 칸짜리는 아닐 것 같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자, 갑시다. 가자, 얘들아. 이거 누구? A1, 이거? A1, 월. 자, 이쯤부터 선생님이 약속할게. 보통 교재나 교과서들 많이 하거든? 등비수열의 첫째는 얘들아, 원래는 A1이라고 적는 게 맞지만, 보통 그냥 A로 적을 때가 많아. 선생님, 지금부터 A로 적어도 되지? 그 A가 등비수열에서 첫 장만 하는 거다. 약속하자.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 얘는 AR 두 개 누구로 묶어주면?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AR 세제곱 AR 세제곱이 27인 걸 이렇게 A와 R로 만들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맞아, 얘들아? 거기다가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되는데?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럼 모든 항 중에 첫 번째 항도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정수돼야 되는 거 맞아? 그 정수에다가 두 번째 항 보고 싶으면 공비 곱해야 돼. 세 번째 항 보고 싶으면 거기다 또 공비 곱해야 돼. 계속 공비 곱할 거야. 그런데도 모든 항이 정수가 나온대. 그럼 공비도 어떤 수? 공비도 정수. 자, 그래서 또 여기 연립방정식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나눌 거야, 나눌 거. 그럼 A 약은 되고 R 세제곱분의 1 더하기 R이 27분의 2만 남는 거 맞아? 아니? 그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또 암산을 우리 예쁘게 정리하자. 2R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7얼 마이너스 27이 0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맞니 얘들아?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어야지. 3차부터는 푸는 방법 뭐? 임수분해. 근데 딱 모양 보니까 이거 임수분해할 때 써야 되는 건 조립투법이 맞는 것 같아.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이 27의 약수 고민해봐야겠는데 가능한 숫자 좀 말해줄래? 1은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다. 3이나 마이너스 3 중에 하나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해볼까? 3 해볼까? 안 되면 말고. 안 돼? 되는데? 잠깐만 3이 6 3, 18 마이너스 9 안되네. 땡큐. 마이너스 3 해보자.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18 마이너스 9 이게 되는 거구나. 맞니 얘들아? 됐어? 그럼 일단 정수답 누구 나왔어? 정수답 중에 뭐 나왔어? 마이너스 3은 정답으로 나왔고 여기 또 방심하지 마. 여기서 정수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얼 제곱 마이너스 6얼 마이너스 9를 0이 되게 해주는 정답 중에도 정수가 있으면 또 걔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조금만 고민해보자. 9일 안 되고 33, 33, 33, 33도 안 되겠네. 9일도 안 되고 33도 안 돼. 정수가 없어 이거. 맞아?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돼. 답이 있긴 있어. 근데 답이 보니까 무리수 같아 무리수.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해가 없기 때문에 공비는 누구로 가는 게 맞다? 공비는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맞다. 암사가자.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27. 그럼 첫째가 뭐 나와야 돼? 첫째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네. 그럼 항상 든든하게 해놓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1에 공비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이었던 거고. 질문. 이 녀석이 무엇이?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200보다 작아야 돼. 이제부터 누가 다 뛰면 되겠네. 네, 적자. 초점 얼마 나와? 초점 얼마 나오니? 그럼 1 되겠네. 두 번째 얼마 나와? 두 번째 얼마 나와? 두 번째가 3 나오겠네. 그럼 두 번째도 되겠네. 20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절대값 붙일 거니까 부호는 다 플러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럼 3의 거듭제곱 했을 때 200을 넘어가는 숫자부터 안 된다는 얘기인데 3의 거듭제곱 중에 200 넘어가는 게 몇 제곱부터지? 5제곱부터. 그럼 몇 제곱까지 된다는 얘기지? 4제곱까지. 4제곱까지 된다는 얘기는 n-1이 4가 되는 것까지 된다는 얘기니까 n이 얼마까지는 가능해? n이 5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n에 6이 들어가면서부터 243이라고 하는 숫자로 커지게 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 1부터 5까지 다 하는 거니까 1부터 4까지 하는 게 10이죠? 15가 정답이라고 가지고 되겠어. 수고들 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만 더 하자. 뭐부터 해볼까? 뭐부터 해볼까? 897번. 질문. 어디? 마이너스 3으로 있잖아요. 마이너스. 저기. 근데 저거를 식쓸 때 r 마이너스 3에다가 2r 제곱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9. 허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는다는 건 주님아 다항식에 나눗셈 생각해봐. 너
x-1로 나눌 때 아니 R 플러스 3으로 넣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 그 소리지. 아, 그거였던 거야? 아니요 기억이 안 나서. 맞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1 때 배웠던 다항식 나눗셈에서 어떤 다항식을 x-a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나 몫을 구할 때 썼던 게 조립제법인데 그 조립제법이 fx의 최고차부터 3수까지 계속을 순서대로 줬고 얘를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넣어서 나머지를 찾았던 거니까 그냥 이 숫자 자체가 x값이나 r값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나 보구나. 얘들아 897번 잠깐만 고민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보세요. 할리쿠쇼도 결정적으로 n 어리 자연수라는 말 이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는 게 맞지? 우리 등차수할 때도 뭐 겨울방학 때도 했지만 어떤 두 수 사이에 저렇게 숫자를 넣는 거야.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진 1부터 64까지에 해당하는 전체 n 플러스 2개의 숫자들이 있을 텐데 그 숫자들이 이번에는 등비수열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n 어른 자연수가 되는 거고 공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푸는 방법 똑같이 얘가 바로 첫째 얘가 바로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공차를 계속 일정하게 더해나가서 만든 수열이 반면 등비 수열은 일정하게 공비를 계속 거듭해서 곱해서 만들어낸 헛소리야. 등비 수열은 계속 항 넘어갈 때마다 공비라고 불리는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수 차이 몇 개 차이? 항 몇 개 차이야? n 플러스 1개 차이야. 맞아? 그러니까 64라고 하는 녀석은 1 가지고 만들고 싶으면 1에다가 공비를 몇 번? n 플러스 1번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많이 얘들아? 그래서 지금 봐봐. n에 넣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수만큼 거듭 제곱해서 64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비는 커질 거야. n에 넣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듭 제곱하는 수가 크기 때문에 64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선 공비가 작아져야겠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공비하고 어라고 항 넣는 이건 당연히 자연수가 맞겠고 이것도 자연수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해볼까? 뭐 경우 나눠서 해보자. 첫 번째 어리 1이면 n은
공비가 자연수라면 선생님은 공비 기준으로 할래? R이 1이면 N은 뭐? 대답해. 뭐라고? 안 돼. 맞아. 불가능. N은 만족하는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 두 번째. R이 2면 이거 이해 몇 쪽이지? N은 뭐가 되는 거 그러면? N은 5가 되는 거고. 세 번째. R이 3이면 3의 거듭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다들 느끼고 있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R이 누굴 때도 가능하니? 4일 때. 4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N이 얼마? N이. 또 되는 거 있어 없어? 8도 되죠. 네 번째. R이 8이면 8의 제곱이 64니까 N이 1이 되면 되는 거지. 또 되는 거 있니 없니? 이제 남은 숫자가 64죠. 근데 64가 되려면 64에 1죠. 그러니까 N자리에 0이 들어가야 돼. N자리에 0이 들어간다는 건 중간에 끼워 넣은 숫자가 없다. 물론 자연수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능한 정답은 이 정도까지만 직접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N과 R의 합의 최소값, N과 R에 더한 거 7, 6, 9, 최소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6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였던 것 같다. 과제를 다시 잘해. 토요일날 한 번 더 질문 받을 테니까. 자, 그 다음 복습하자.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칠판. 등차를 이루는 숫자를 표현할 때 홀수계라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차 더해서 왼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빼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더해서 왼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빼서, 이렇게 홀수계에 해당하는 3개를 표현하든 5개를 표현하든 홀수계를 표현할 때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만큼은 센터를 기준으로 한다. 대신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해라? 센터에 있는 2개의 숫자를 MRD와 애플 D로 넣으라고 했어. 그래서 공차를 얼마나 하라고 그랬지? 공차를 2D. 그럼 2개면 이렇게, 4개면 2D 더해서 애플 3D, 2D 빼서 MR 3D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데 등비수열은 솔직히 짝수계, 홀수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그냥 첫째 항부터 A, 옆에 있는 거 AR, 그 옆에 있는 거 AR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센터 의미 없어. 만약에 4개 표현해야 돼? 4개 표현하면 그 옆에다가 AR 세제곱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항을 잡아 나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계산이 된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놓는 풀이보다 홀수계일 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비를 곱하고 왼쪽으로 갈 때는 공비를 나누는 모양으로 잡았을 때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할게 한마디로, 이게 편한 문제일지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유리한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뭐 어떤 경우일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수를 곱해야 될 때 그럼 이렇게 변수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변수를 놔주면 열하고 곱한 결과가 A 세제곱만 나올 테니까 얼마나 편하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곱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등비수열의 항 3개를 기록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해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들을 표현할 때는 그냥 첫 항부터 순서대로 A, 그 옆에 AR, 그 옆에 AR 제곱, 더 나야 된다면 AR 세제곱, AR 4제곱 놔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문제 정도 풀어볼까? 선생님 당장 눈에 띄는 게 901번이거든? 901번하고 903번 먼저 풀어볼게. 먼저 901번부터 풀어봐야겠다. 이건 외우고, 등차를 이루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 반드시 외우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항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외워주고, 외울 거 외워주고 문제를 못 풀겠다 말하면
선생님이 또 참 기분 좋게, 물론 최대한 기분 좋게 항상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생님이 주문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습득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 선생님도 외울 건 외우자. 그게 점수, 문제를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 봅시다. 901번. 시작할게. 이건 이미 항이 나와있지. 항 몇 개 나와있어? 3개 나와있죠? 근데 무슨 수열 이루겠대? 등비수열. 그럼 등비중앙의 특징. 등비중앙이 누군데, 거기서? 얘들아, 그 숫자 중에 누가 등비중앙이야? 2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등비중앙을 제곱한 건 양 옆에 있는 항들 1 곱하기 4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이잖아. 맞니 얘들아? 맞아? 그럼 갑시다. 이거 4 코사인 제곱 세타지? 근데 여기 사인이 있네. 그럼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맞아? 그럼 이거 불러봐.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저거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그거 우변으로 넘기면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4 넘길 거니까 2라고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만 남게 되는 사인 세타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다. 맞아? 맞아. 그럼 이수분해하자. 어떻게 되냐? 4 안 되고 2로 분리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여기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여기는 3하고 1 플러스 3 만들고 싶으면 3쪽에다 플러스 1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불러. 사인 세타는 몇 또는 몇? 2분의 1만 되는 거지? 물론 결과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3도 있지만 사인의 기본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2분의 1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2분의 3 불가능이야. 동경 나와있어 범위? 0부터 2분의 파이 전까지만 0과 2분의 파이 사이만 하는 거구나? 얘들아 이 정도면 암산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암산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려주는 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도 잘 그려야지.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텐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만 그리라는 거 보니 이렇게 1사 쪽에 해당하는 동경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사인 값이 2분의 1인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 나오고 있네. 사인 값이 2분의 1인데도 30도. 그래서 6분의 파이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세타가 6분의 파이인 거 알았으니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의 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이라고 말해주면 되네. 말했지? 수열 문제인데 사각함수 나와? 수열 문제인데 지수 나와? 수열 문제인데 로그가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천천히 사각함수 좀 들어있으면 어때? 충분히 푸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903번 시작해봐.
할 수 있는 문제가 할 수 있는 문제. 등차 수열 알잖아. 웬만큼은. 그리고 등비 수열 지금 배우고 있어서 이미 복습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웬만큼 할 수 있잖아. 그 웬만큼에 할 수 있는 지식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진 못하더라도 문제의 정답을 구하기 위한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만 가자. 얘들아 AN이 등차 수열이야. 문제 똑바로 읽었지? AN은 등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의 항들이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지금 해준 거 보고 아 맞다는 사람들은 반성해. 반성하세요. 어려운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런 말 안 하지? 당연히 학원도 남을 내용인데 혼자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학원 와서야 그때서야 눈치채고 그런 친구들을 반성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 저 세 개가 이번엔 등비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항들이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됐더니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이제 등비 중앙의 특징이 되는 거지. 갑시다. 등비 중앙을 제곱한 결과는 양쪽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 주기 되든 값이 되든 계산해봐. 응? 그래서 한번 해볼게. A1 제곱은 날아가겠네. A1 제곱은 날아가고 여기 8A1 D에다가 16D 제곱 남을 거고 맞지? 8A1 D에 16D 제곱 맞고 여기는 A1 D에 11A1 D니까 12A1 D에다가 11D의 제곱이 남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가보자. D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이 방정식에서 D가 0이 아니면 모든 항이 D를 받고 있으니까 약분도 가능하겠네. 선생님 암살 좀 해볼까? D 하나씩 약분한 상태에서 16D에서 11D가 넘어올 거니까 5D D 약분하면 8A1에서 12A1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A1 맞겠니? D 약분한 거 5D 받고 D 약분한 거 마이너스 4A로 받고 이거야. 뭐야 이거? A1과 D 사이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인가? 뭐 꼭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보자마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가볼게. 이때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 찾는 거구나. 얘들아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 문제 똑바로 읽어. A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었어. 이걸 또 바보같이 AR 제곱하지 말고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A1 더하기 D 분의 A1 더하기 2D 이거 풀어야지. 아 이제 알겠네. 그리고 얘들아 이거 A1 대신 4분의 5D 쓸 수 있는 거잖아. 4분의 5D 여기다가 4분의 5D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쩌고저쩌고 D분의 어쩌고저쩌고 D 나오겠네. 그럼 D 약분하면 나머지는 번분수 계산으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 맞니 얘들아? 계산 여기까지만 할게. 필기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정답은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집에서 마무리해요.
준비하시고. 어, 176페이지도 두 문제 보자. 907번부터 시작해봐야 돼. 빨리. 문제에서 빨리 해. 907번.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세 실근이 있는 거 맞지? 아, 세 근이 있는 게 맞지? 근데 세 근이 다 실근이에요. 실수들로만 있나봐. 그런데 그 근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원래 세 근이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푸는 게 맞겠지만 그 알파, 베타, 감마로 나와야 되는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숫자들이라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지 말고 아까도 말했죠? 외울 거 외우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데 굳이 알파, 베타, 감마 가져갈 이유 없잖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합을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3, 4번 정식의 세 근이 우리 교재도 있어서 등차수열 배울 때 3, 4번 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선생님이 어떻게 놨었는지 알아? 센터에다 들어가는 답을 알파로 넣고 그 양쪽에 있는 답을 알파 마이너스 D와 알파 더하기 D로 잡았었어. 등차를 이룰 때는 그렇게 놓고 등비를 이룰 때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근계수의 관계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가자. 첫 번째.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냥 묶을까? 묶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A로 묶을 수 있죠? A에 1 더하기 얼 더하기 얼 제곱이 세근의 합인데 세근의 합이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두 번째 A제곱 얼 A제곱 얼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것도 하면 되지. A제곱 얼제곱. 정리할게. 이번에는 A제곱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얼도 하나씩은 있다 지금. 그럼 A제곱 얼로 묶어버리면 A제곱 얼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1 여기는 얼 하나 여기는 얼 2개 1 얼 하나 얼 2개 이렇게 되겠죠.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2분의 63. 신경 쓰기 왜 다들 분수투성이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A 3개, 얼 하나, 얼 2개니까 얼도 3개. 3개를 다 곱하면 A 3개, 얼 3개. A 3개, 얼 3개는 이게 3개.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약분되는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4 27 된다는 얘기겠다. 자 그럼 계산은 뭐 누가 물어도 이것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결론 A 얼은 3이 돼야 된다. A 얼은 3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약간 얘들아 줄이 좀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할게. 이거랑 이거 좌변 길이 나눌 거다. 선생님이 말로 할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될 거야.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럼 분모인 1 더하기 열 더하기 열제곱 분자랑 약분될 거고 분모인 A 하나는 얘랑 또 약분되겠네. 맞아? 그럼 얘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했을 때 나누면 좌변은 뭐만 남니? A, 그렇지.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A도 하나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남는 건 A R만 남게 되겠죠. 이거 2개 연립한 게 A R만 남게 돼. 그럼
그럼 좌변끼리 나눴을 거 우변끼리 나눠. 얘가 분자야. 얘가 분자. 그럼 2분의 K분의 2분의 6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분의 뭐? K분의 63이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3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K에 들어갈 숫자는 21이 되는 건가요? 21? K 찾는 문제냐 이거? 그래서 21 이렇게 꼭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를 표현할 때는 센터를 기준으로 놓을 필요 없다.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놔. 차라리 이렇게 놓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렇게 놨을 때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어떤 형태라든가 모습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고 연습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센터를 A, 여기를 얼분의 A, 여기를 A 얼로 놓고 푸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분명히 풀릴걸? 그런데 선생님의 추천은 등비수열만큼은 센터를 기준으로 놓는 선택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필기하시고 909번 시작해봐. 너무 쉽다 그치? 가로 세로 높이 변수 3개 필요해. 원래대로라면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로 놓던가 X, Y, G로 놓고 풀었을 텐데 아니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잖아. 등비. 등비수열의 합까지 내버려야지. 등비수열 합하는 공식 외워서 잘 풀어와. (181쪽까지) 181쪽까지 최대한 노력해 오세요. 자 가자. 가로 A, 세로 AR, 높이 AR 제곱. 자 모서리 합이 52. 증명미수 모서리 몇 개야? 12개야. 가로 세로 높이 더한 다음에 4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AR이랑 AR 제곱을 더해서 4배 한 거. 그게 얼마? 52. 그럼 이거 4로 나누면 52 4로 나누면 얼마니? 1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얘들아 선생님 따라해. 이거 그냥 냅두지 말고 두 번째 무슨 넓이? 건널비면 저거 2개씩 곱한 거 다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는 거 맞니? 맞아? 가로 세로 곱한 거, 세로 높이 곱한 거, 높이 가로 곱한 거 그게 다 2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한 거 A 제곱 얼 곱한 거 A 제곱 얼 세제곱 곱한 거 A 제곱 얼 제곱. 이게 건널비의 반쪽짜리야. 이걸 2배 한 게 건널비인데 그 건널비가 78. 그럼 얘는 39. 근데 이것도 공통 묶을게. A 2개, 얼 1개씩 묶어주면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나눠. 분모, 분자. 1, 얼제곱 날아가고 A 하나 날아가면 좌변에 남게 되는 분자는 A얼. 우변은 13분의 39니까 3. 일단 여기까지 알게 됐네.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이것도 뭘 물어보는 문제려나?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더 생각해 볼게. 909번. 물어보는 게 뭐였어? 부피였어. 얘들아. 부피면 이게 세 개 다 곱하는 거잖아. 다 곱하면 A 몇 개? 3개. 얼도 몇 개? 얘들아, 이게 부피야.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였던 거네. 정답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럴까 얘들아? 허리 문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와. 그리고 지금 등기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 아직 하나도 안 풀었는데 지금 숙제 냈는데 이걸로 풀면 되잖아. 얘들아, 이게 등기수열 합과는 공식이야. 공식만 있으면 푸는 문제 많아. 또는 분모랑 분자 구호 동시에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도 될 테고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기본적인 문제라도 풀어서.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거 교재 근데 클리닉도 이거 뭐였지? 등기수열의 SN과 AS의 관계 전까지 합이니까 얘랑 같은 범위까지는 똑같이 클리닉도 마무리해서 옵니다. 토요일날 이제 또 모일 테니까 그때도 과제 검사하고 그때도 과제가 안 돼 있으면 남길 거야. 남길 겁니다. 알아서도 잘 해와. 너희들 위해서 하는 이건데 왜 너희들이 안 하냐. 토요일날 보자 얘들아. 규제가 안 돼 있어요. 응?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교재. 다 돼 있어요. 일단 교재는 다 돼 있어야 되고 클리닉도 돼 있으면 좋겠지만 클리닉은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거 있지. 최소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게 원래 어디였어? 등비중앙 전까지였잖아. 어? 그건 밀려서 많은 거지. 저번부터 시작했는데 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뭐